안녕하세요. 김명지입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이야기는 영훈이네 가족의 이야기입니다. 오늘따라 날씨도 화창하고 정말 놀러가기 딱 좋은 날이었죠. 아빠는 창밖을 보더니 얘들아, 오늘 날씨가 좋아서 사람들이 모두 놀러 가겠다. 이런 날 차 끌고 가면 너무 막힐 것 같으니까 지하철 타고 가자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소리를 듣자 영훈, 영민 형제는 야호 하고 소리를 질렀습니다. 지하철을 타는 게 놀이기구를 타는 것만큼 재밌는 일이기 때문이죠. 지하철역에서 표를 사는 일은 항상 할 수 없는 일이기에 영훈, 영민 형제는 지하철표 발매 자판기 앞에서 서로 표를 뽑겠다고 승강이를 벌였습니다. 주말 아침이라 놀러 가는 사람들이 발권기 앞에 줄이 길었지만 그렇다고 해서 이 귀한 기회를 양보할 순 없었죠. 결국 가위바위보로 영훈이가 승리를 하고 영훈이가 지하철표를 뽑을 수 있었습니다. 뒤에 서 있던 누나의 날카로운 시선이 조금은 마음에 걸리긴 했지만 그래도 돈을 넣고 매수를 지정해 입력하고 표가 나오는 재미난 과정 때문에 뒤에 서 있던 누나의 표정 따윈 금세 잊을 수 있었습니다. 지하철 안에는 다행히 자리가 하나 났습니다. 엄마는 잠시 주변을 둘러보다가 너희들은 작으니까 둘이 붙어 앉으면 되겠다 하며 영훈, 영민 형제 모두를 한 자리로 밀어 넣었습니다. 양쪽 자리에 앉은 아저씨와 누나가 옆으로 조금씩 비켜주어 앉을 수 있었지만 그분들의 표정도 그리 좋아 보이진 않았습니다. 지하철 여행은 모든 순간이 재밌지만 가장 재밌는 순간은 땅속에 있다가 밖으로 나올 때였습니다. 아빠가 영훈이를 툭툭 치며 말했습니다. 영훈아, 좀 있으면 밖으로 나갈 거야. 한강다리를 지날 때가 됐네. 그 말을 듣자마자 영훈이와 영민이는 창밖을 보기 위해 몸을 돌렸습니다. 옆자리에 앉은 아저씨의 표정이 좀 더 어두워지는 게 느껴졌습니다. 드디어 한강이 나왔습니다. 흥분한 형제는 발을 흔들었고 형제의 운동화가 옆자리의 누나와 아저씨의 바지를 건드리고 있었습니다. 한강다리와 강을 더 자세히 보고 싶은 마음에 형제는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운동화를 신은 채 의자에 서서 바라보는 한강은 아주 멋졌습니다. 하지만 즐거움은 거기까지. 옆자리에 앉은 아저씨가 영훈이를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얘들아, 위험해. 자리에 앉아야지. 그리고 운동화를 신고 의자에 올라가면 안 되지. 영훈과 영민이는 동시에 엄마 아빠를 바라봤습니다. 도대체 이게 무슨 일인 거지? 엄마 아빠의 표정은 좋지 않았습니다. 엄마는 얘들아, 자리에 앉아. 아저씨가 불편하시다는구나. 어서. 라고 말하며 영민이를 안아서 자리에 앉혔습니다. 몇 정류장 뒤에 아저씨가 내렸고 아저씨가 내리는 것을 확인한 후 영민이가 말했습니다. 저 아저씨 싫어. 나빠. 엄마는 고개를 끄덕이며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그러게, 아직 어린애들인데 뭘 그리 역정을 내는지 참.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정말 영훈이와 영민이가 큰 잘못을 했다고 생각하시나요? 이번 시간에도 역시 아동심리상담 전문가 이보연 교수님 모셨습니다. 교수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이 영훈이 아버님 말씀을 들어보니까 영훈이랑 영민이는 자신들이 뭘 잘못한 건지 모르고 있는 것 같아요. 왜 그럴까요? 배우지 못했기 때문이죠. 아이들은 무엇이 옳고 그른 행동인가를 부모님의 태도를 통해서 배우게 돼요. 자신들이 한 행동에 대해서 어떠한 설명이나 제안도 듣지 못한 아이들은 그 행동이 왜 잘못됐는지 알 수가 없는 거죠. 영훈과 영민 형제의 부모님을 보면 아이들이 길게 늘어선 발권기 앞에서 막 실랑이 벌여서 다른 사람들이 뒤에서 막 눈짓하고 눈초리 피해줘도 별로 그런 거에 신경 안 쓰셨고 공공장소인 지하철 내에서 떠들거나 신발로 막 옆 사람 건드리고 불편하게 해도 사실은 부모님이 아무런 제안도 하지 않으셨어요. 네. 그러면 형제들은 자신들의 행동이 왜 문제가 되는지 알지 못하는 건 당연한데 그렇죠. 옆에 아저씨가 꾸중을 딱 했잖아요. 네. 정말 당황스러울 거예요. 그러니까 평소에 혼나지 않았던 행동인데 타인에게 혼나니까 아이들 입장에서 당황스러웠겠네요. 그렇죠. 예. 아직 배우지 못했기 때문이다라고 할 수 있는데 그럼 영훈이 아버님과 어머님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우리 이제 영형제의 부모님을 보면 네. 지나치게 그 행동의 허용폭이 넓으신 분들입니다. 아, 네. 우리가 지난 시간에는 독재적인 양육 태도를 지닌 아빠들 봤잖아요. 네. 그런 독재적인 성인들은 지나치게 아이의 행동을 제한하는데 반대로 지금 영민 형제의 부모님은 사회적으로 대부분의 사람들이 상식적이다라고 여겨지는 수준보다도 훨씬 넓은 허용폭을 지니고 계시는 거죠. 네. 아마 엄마는 얘네들이 아직 어리잖아요. 이렇게 얘기하신 것처럼 그렇죠. 아이들을 지나치게 유아적으로 보고 어떤 행동에 대한 책임감을 지니도록 지도하지 않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아이에 대한 사랑이 많고 다정하게 해주는 것은 장점이지만 이러한 부모의 행동들이 아이들에게 적절한 책임감을 발달시키고 이제 올바른 사회적 규칙을 습득하는 데는 별 도움은 되지 않는 거죠. 그럼 이런 상황에서 우리 아이들을 가르치는 선생님 또 부모님들은 어떻게 해야 하는 걸까요? 그리고 양육의 두 가지 차원 중에 하나인 요구 통제. 그게 얼마나 중요한지 인식을 하셔야 합니다. 허용적인 성인이 지니고 있는 애정적인 요소는 정말 소중한 것이지만 아이들에게는 애정 못지않게 적절한 요구 그리고 적절한 통제 역시 매우 중요하다는 것을 인식해야 하죠. 아이들에게 뭐뭐 해라 혹은 뭐뭐 하지 말아라 그 말하는 거에 대해서 지나치게 두려워하지 마세요. 네. 이런 말을 한다고 해서 아이들의 관계가 위험해진다고 염려하실 필요도 없어요. 온정적인 따뜻함을 가지고 뭐뭐 하렴, 뭐뭐 해야 한단다 라고 혹은 뭐뭐 하면은 안 돼 라고 말하는 거는 사회와 가정에 책임을 지는 성인으로서는 당연히 해야 할 일입니다. 우리 앞서 영훈 형제가 문제를 보였던 상황으로 한번 돌아가 봅시다. 발권기 앞에서 막 내가 뽑을래 막 이러면서 네. 시간을 막 지연했을 때 그걸 흐뭇한 표정으로 보지 마시고 네. 얘들아 잠깐 이리로 나와보렴 이렇게 한번 말해주면 돼요. 그리고 거기서 사람들이 기다리고 있고 뭐 순서를 정하고 이렇게 얘기해주면 되는 거죠. 네. 또 지하철 안에서 아이들이 운동화를 신은 제 의자에 올라갔을 때 얘들아 운동화를 신고 의자에 올라가면 안 된단다. 옆 언니 누나 막 치마를 자꾸 운동화로 건드릴 때 네. 아유 발 좀 가만히 두렴 이렇게 말해주면 됩니다. 네. 애정을 주는 것도 좋지만 애정을 주는 것 못지않게 아이들에게 적절한 요구와 또 통제를 해야 한다는 말씀이신 거죠. 네, 성인들이 해서는 안 되는 행동은 아이들도 해서는 안 되도록 지도를 해야 하는 것 같습니다. 또 다른 것은 어떤 것이 있을까요? 아이들에게 규칙을 알려줄 때는 구체적으로 그리고 왜 이걸 지켜야 하는지 그 인과관계를 설명해 주는 것이 필요합니다. 네. 그러니까 아이들에게 이런 행동을 해 혹은 이런 행동 하지 마 라고 할 때 너가 그럼 저 사람이 싫어해 아유 그건 나쁜 행동이야 이런 식으로 단순하게 말해주게 되면 나의 이러한 행동이 구체적으로 타인에게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 알지 못하게 됩니다. 도덕적인 내면화를 우리가 발달시키려면 아이는 어떤 행동이 왜 나쁜지, 왜 하면 안 되는지, 혹은 왜 이렇게 행동해야만 하는 이유가 무엇인지 아이 스스로 납득이 되어야만 하는 거죠. 이러한 납득이 완전히 되었을 때 아이들은 어른들이 굳이 지시하지 않아도 스스로 내면화된 규칙대로 행동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되면 매일매일 일상생활에서 어른이 뭐뭐 해라 하지 말아라 이런 지시하지 않아도요. 네. 자기가 알아서 이거 이렇게 해야 하는 게 맞아. 이거 하면 안 돼. 이렇게 행동을 하게 되고 그러면 밖에 나가서 다른 사람에게 지적이나 비난을 받을 일도 생기지 않아요.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심리적으로 안전하고 유능한 아이라고 스스로 느끼게 되는 거죠. 아이에게 행동을 제한해야 될 때는 그래야 하는 이유 그리고 어떻게 행동하는 게 올바른 건지 대안도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시면 돼요. 아까 아이가 이제 발을 막 옆 사람을 건드릴 때 네. 발을 가만히 두렴라고 구체적인 행동 지시를 했고 이유를 얘기해 주는 거죠. 운동화가 옆 사람에게 닿으면 옆 사람 옷에 더러운 게 묻을 수 있거든. 이렇게 말해 주는 거고요. 지하철 안에서 막 자기들을 신나갖고 막 노래를 부르면 그렇죠. 소리를 줄이렴 이렇게 말해주고 지하철 안은 여러 사람들이 함께 쓰는 곳이야. 소리가 너무 크면 다른 사람들에게 방해가 돼. 저기 자는 사람도 있고 책 보면서 공부하는 사람 보이지? 이렇게 여러 사람 있는 곳에서는 서로를 배려해 주는 게 아주 멋진 행동이란다. 이렇게 설명해 주시는 겁니다. 네,
아주 구체적으로 그리고 인과관계를 알려줘야 한다. 네. 명심하겠습니다. 우리가 아이들을 대하면서 구체적으로 설명해줘야 하고 또 기다려야 한다는 건 알지만 참 실천하기는 어려운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이 영상을 보고 계신 우리 부모님들 그리고 선생님들께 교수님께서 당부하고 싶은 말씀이 있으시다면요? 모든 것에는 밸런스, 즉 균형 잡기가 가장 중요합니다. 애정만 있고 적절한 제한이 없는 양육은 애정이 없고 제한만 있는 독재적인 양육 태도만큼이나 좋지 않다라는 거 꼭 명심하세요. 네, 교수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교수님이 말씀해 주신 균형 잡기 꼭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오늘은 이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교수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